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턴가 나이 먹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값 못하고 나이만 많아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0대에 개차반으로 살고 30대에 못나게 사는 건 가만히 되는데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간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보는 부끄러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세대 간 갈등이 한국 사회보다 심한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모든 나라에 살아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023년 한국 리서치의 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심각하다고 답했을 정도이니 아마도 가장 갈등이 심한 축에 속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에 한국 교회인 것이죠. 세대 갈등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교회에서 유독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떠난 곳이 교회인 것이죠. 이 부분까지 모두 다루기엔 양이 많아서 오늘은 사회학적 관점에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라는 기반 위에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세계의 흐름, 그러니까 21세기라는 시간의 흐름과 세계화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위에, 한국 사회는 세계 위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검색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고 지체 높으셨던 시니어 분과 식사를 하는데 뭔가 사실관계가 너무 틀린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직원도 그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 시니어 분이 다른 시니어 분과 얘기를 할 때 저희는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러이러하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전체 맥락에 대해 반박한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당신 틀렸어요 라고 쏘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러하더라. 딱 그런 정도의 톤이었습니다. 저희 말을 듣고 이런 대사를 치시더라고요. 요즘은 검색을 해서 무슨 말을 못해. 옛날에는 내가 말하면 다 예의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분의 위세가 대단할 때 밑에서 틀린 말도 예하며 더럽고 치사하게 살며 스트레스 받았을 부하 직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자체가 지위가 되지 못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전 국민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게 2016년 하반기입니다. 8년밖에 안 됐어요. 참고로 스마트폰 대중화를 부른 갤럭시 S 시리즈는 2010년 7월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전 국민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2년에 53%, 차츰차츰 올라가서 2016년 하반기에 90%, 작년인 2022년에는 97%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환갑과 연계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환갑잔치 안 하는 시대입니다. 60세가 된 것, 한 갑자를 사라는 것으로 큰 기념을 하기엔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농업사회 때는 어렸을 때 많이 죽고 자라면서 많이 죽고 60세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옛날 문학 작품이나 스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죽었다거나 하는 장면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농업시대에는 오래 산 사람의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60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온 하드디스크와 30년을 쌓아온 하드디스크의 지식의 양은 압도적으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이 알았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 동네에서 농사지은 어르신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겪어봐서 아는 것이라 진짜 맞는 말일 확률도 높았습니다. 검색의 시대에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변화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 먼저 내가 재배하는 작물을 기르는 어르신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토양, 기후를 꿰뚫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안 가르쳐 주시면요?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에서 나온 지식이 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최고가 아닌 전 세계 최고의 농업적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면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음식 레시피를 묻기 위해 사이 나쁜 엄마에게라도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듬어야 하지? 맛내려면 뭐랑 뭐를 넣어야 되지? 엄마가 했던 거랑 뭐가 어떻게 다르지? 이제는요, 검색해서 나온 레시피가 엄마표 레시피보다 효율적이고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이제는 더 오래 살면서 많이 알게 된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와 네 번째 키워드는 묶어서 설명합니다. 중위 연령과 군대입니다. 중위 연령이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합니다. 군대 가면 군번이 있죠. 입대한 날짜를 기준으로 줄에 세워집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사번이 있고 학교에는 학번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1960년대의 중위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19세였습니다. 19세가 지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1960년에 19세려면 1941년에 태어나신 분이겠네요. 2023년 다 끝나가니까 2024년 기준 중위 연령을 보겠습니다. 몇 세일까요? 46.3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45세, 내년에 46세가 되는 1978년생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군대 계급으로 설명하면 1960년에는 19세면 상병 다는 겁니다. 2024년에는 46세여도 일병입니다. 지금부터 30년 뒤 2053년에는 어떨까요? 59세여도 일병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지난 수천 년 동안은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연했고 쉬웠습니다. 한국이 유교 국가라서 그런 것 같나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았습니다. 이래서 촌극이 발생하는데 지금만 해도 60대 넘어서 은퇴하고 노인정 가면 막내입니다. 70대, 80대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아서 가면 청소해야 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군대에 비유해보면 나이가 지위인 경우 풀린 군번인 세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어른 노릇할 수 있는 세대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한 소대에 30명 있는데 내가 병장 달았는데도 내 위에 병장이 10명이 넘게 있어서 별로 병장 같지 않은 병장 생활을 하는 꼬인 군번인 세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스로를 보며 30이 넘어도 나 자신이 아이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심지어 이런 흐름이 40대까지 올라오는 경향이 보입니다. 중위 연령이 19세이던 시절의 분들이 보면 한심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19세가 되고 보니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많구나, 어른이구나 나 이제 하는 자각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대론을 논할 때 시대 보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30대인 사람들이 1960년대에 태어났다면 30이 넘어도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까? 반대로 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요즘 태어났다면 뭐가 얼마나 다를까? 이게 참 군번 꼬이고 풀리고 그런 것과 비슷한 문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 키워드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세월과 함께 나이테가 쌓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월을 산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이값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튼튼하고 가지가 많고 뿌리를 깊게 뻗어서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이 찾아와 그 그늘에서 쉽니다. 어떤 나무는 나이테 개수는 같을지 몰라도 앙상하고 볼품없고 맺은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과 나이만 많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생은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인생사 희노애락을 겪으며 그 모든 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은 권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권위가 생깁니다. 나이만 많은 사람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어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턴가 나이 먹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값 못하고 나이만 많아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0대에 개차반으로 살고 30대에 못나게 사는 건 가만히 되는데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간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보는 부끄러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들은 20대 때, 30대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제가 지금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나이테를 잘 쌓아온 성숙의 과정이 있었겠구나 싶으면서 말이지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고민해온 한국 사회 일반에 대한 나이 담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다뤄보고 싶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